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계 이문의 대표 세무사이자 유튜브 황세무로 활동하고 있는 황정민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쉽게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챕터 2, 챕터 1에 대해서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에 대한 차이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번에는 추계신고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와가지고 프리랜서 많잖아요. 근로소득자 말고 3.3% 세금을 차감하고 소득을 지급받으시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분들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세금은 얼마 정도 예상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설명드릴 때 법인세법 몇 조, 소득세법 몇 조, 시행령 몇 조, 몇 항, 몇 호, 과목 이런 것들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찾아서 말씀드릴 거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조문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 가지고 구글링해서 확실한지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바로 들어갈게요. 프리랜서 분들 일단은 신고를 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3.3%라는 거는 원천세예요. 원천세. 원천세가 의미가 뭐죠? 원천세 같은 경우에는 네가 돈만 받고 세금은 신고 안 하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일정 부분만큼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하고 그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국가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3.3%라는 세금은 원천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종합소득세 의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분들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게 결론이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업종 코드가 제가 업종 코드별로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단순 경비율이 뭐고 기준 경비율이 뭐고 그 율이 다른데 보통 프리랜서 분들은 940909라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게 될 거예요. 대부분 프리랜서한테 3.3%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런 코드를 넣어서 신고를 하세요. 그럼 이 코드에서 이게 프로그래머인데 이 코드에서 단순 경비율은 64.1%예요. 의미가 뭐였죠? 복습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단순 경비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업종 코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이 세무 신고를 할 때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경비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100만 원 벌었다. 일반적으로 64만 원만큼 경비를 넣어가지고 신고하는구나. 그러면 너도 추계 신고할 때 그 정도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단순 경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11.9%인데 이거는 뭐라고 했죠? 주요 경비, 재료랑 임차료, 인건비 제외한 기타 잡비들이 보통 11.9%, 1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밥 먹는 거, 택시비 이런 것들 11만 9천 원만큼 경비에 포함시켜서 신고하는구나.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인정해 줄게. 나머지는 네가 입증해라. 이게 기준경비율 추계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찾아서 적어드렸고 자 이제 두 번째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또는 복식부기인지 간편장부인지는 직전연도 수익금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볼게요. 직전연도 사업소득금액이 프리랜서 소득이라 가정하고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해요.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무사 찾아가세요. 기장신고가 거의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장신고 해야 되고 안 했을 때, 즉 추계일로 신고했을 때 가산세가 20% 부과돼요. 그리고 기준경비율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무사를 찾아서 신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자, 샘플링 돌려가지고 숫자로 간편하게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100만 원 기준으로 기장 신고한다고 하면은 내가 100만 원이란 수입을 일으켰어요. 그럼 발생한 복리후생비, 밥 먹는 거, 여비교통비, 택시비, 그 다음에 경조사비 있겠죠. 용역 따오기 위해서 접대하는 것들, 같이 밥 사주는 것들, 또는 경조사, 조의금 낸 거, 부조금 낸 거, 그 다음에 축의금 낸 거 이런 것들 다 공제하면은 1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40%는 집어넣어요. 기장했을 때. 그럼 60만 원 기준으로 세금 매기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했을 때는 100만 원에서 주요 경비 뭐 있죠? 재료, 임차료, 인건비.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분들이 그게 없죠. 생각해보면은 사업장 없을 거예요. 인건비, 추가적인 보조 직원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재료, 무슨 재료가 있죠? 컴퓨터 뭐 이런 것들밖에 없죠.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럼 100만 원 중에서 기타 잡비 요거만 인정받고 요것도 절반밖에 인정 못 받기 때문에 5만 원 인정받아요. 5만 원 인정받고 가산세 부과된다 했죠.
그럼 딱 봐도 기장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도 사업소득이 있었고 그게 7,500만 원 이상이다. 무조건 세무사 찾아가시는 게 사장님들한테 이득이에요. 수수료 다 감안해도. 그러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볼게요. 미만인 경우는 이제 케이스별로 분석을 들어가야 돼요. 미만인 경우에는 첫 번째 3,600과 7,500 사이에 있는 분들, 이게 뭘까요? 3,600이라는 거는 단순경bil 대상자인지 기준경bil 대상자인지 그 수익 금액을 제가 찾아서 적어놨어요. 3,600에서 7,500만 원 사이에 걸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기장신고가 유리해요. 기장신고가 유리한데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추계신고와 기장신고를 비교해서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할까? 세무사들이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제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금액을 직접 계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 3,600 미만인 경우, 3,600 미만인 경우, 직전 수익 금액이 3,600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해 수익 금액이 7,500 이상인지 확인을 하고 이상이다. 그럼 위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미만이다. 직전 연도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은 당해 연도 7,5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추계신고가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이런 분들은 세무서에서 모두 채용 대상자라고 해서 뭐가 날라올 거예요. 그대로 신고해 주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즉 세무사 갈 필요 없어요. 모두 채용으로 신고해 주시는 게 유리하고, 혹시 그게 맞나 안 맞나는 뭐 아주 소액의 비용을 지급하고 세무사한테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별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 기장이 유리하고 왜 추계가 유리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당해 신규 프리랜서 수입이 8천만 원이고 전기에 프리랜서 수입이 8천만 원인 경우, 즉 매년 고정적으로 8천만 원의 수익 금액을 지급받는 프리랜서 분들이라고 하면은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기장 신고가 유리해요. 세무사 찾아가세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원천세부터 적어 놓을게요. 원천세는 3%죠. 즉 8천 지급할 때 240만 원 곱하기 1.1 한 만큼 지방세까지 공제하고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한테 이미 돈 들어간 세금은 240만 원만큼 세무서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때 만약에 신고를 안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더라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죠. 복식부기 의무자. 케이스 1이죠, 이거. 왜냐면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복식부기 7,500 이상이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계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익 금액 8천만 원이죠. 비용 추계를 신고한다고 했을 때 비용은 기준경비율이 11.9%인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를 신고했을 때는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8천만 원 곱하기 11.9% 곱하기 50% 해주시면은 비용 인정되는 금액은 추계 신고했을 때 476만 원이에요. 두 개 차감한 소득 금액은 계산해 주시면은 7,524만 원이 나와요. 세율은 24% 구간이에요. 5천만 원 이상의 경우는 24% 구간이기 때문에 산출세 계산해 볼게요. 7,524만 원 곱하기 24% 마이너스 576만 원 계산해 주시면은 산출세액은 1,229만 7,600원이 산출세액이에요.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했어요. 가산세는 신고 기장 안 된 부분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계산해 주시면은 가산세가 245만 9,520원이 부과돼요. 공제감면세액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의 공제나 세액공제나 감면은 기장세액공제나 특별한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이런 것도 제외하고는 안 나오기 때문에 공제감면은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가정해 주시면 돼요. 결정세, 내가 1년 동안 전체 부담해야 될 세액은 두 개 합친 세금 계산해 주시면 1,475만 7,120원이 내가 총 부담해야 될 세액이에요. 근데 3.3% 떼면서 국가한테 납부된 세금이 있죠. 240만 원만큼 차감시켜 주시면은 자, 세무서에 지금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1,235만 7,120원이 세무서에 들어가야 돼요. 즉 추계하면은 큰일 난다, 못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세금 플러스 지방세도 납부해야 되죠. 곱하기 1.1 해주시면은 1,360만 원 정도를 국가에 뱉어야 돼요.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납부지한 가산세 포함해서 1,400, 1,500까지 뱉어낼 수 있겠죠. 즉 무조건 세무 신고를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기장신고, 세무사 찾아가서 신고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기장신고에는 세금이 얼마만큼 절감될지도 한번 볼게요. 기장신고 같은 경우에는 수익 금액은 변화하는 게 없어요. 근데 비용 금액 같은 경우에는
밥 먹는 거, 택시 타는 거, 그 다음에 접대한 것들 또는 유지하기 위한 뭐 컴퓨터 비용, 노트북 교체 비용, 수리 비용 이런 것들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경비 인정됐을 때 일반적으로 못해도 2, 3천 정도는 잡아먹게 됩니다. 2천만 원으로 가정해 볼게요.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만큼 기장 경비 인정받고, 그럼 소득 금액은 6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세금 계산하면은 곱하기 24% 마이너스 576만 원, 864만 원이 나와요. 가산세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면 세차익은 추계 신고했을 때는 1,470만 원, 기장 신고했을 때는 864만 원, 차익 금액은 적어도 6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여기서 세무신고 수수료 이런 것들 제외하고 해도 550만 원, 지방세 포함하면은 600만 원만큼은 기장 신고가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장 신고해야 되겠구나, 이 결론만 서시면 됩니다. 나머지 저한테 의뢰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른 분들에게 요 케이스 1에 해당한다, 무조건 세무사 찾아가세요. 케이스 2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계산될지, 자, 계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당해 신규 프리랜서 수익, 즉 직전년도 수익 금액이 없고 당해 신규고 프리랜서 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이다. 어디에 해당하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 3,600에서 7,500 사이. 당해 신규고 5천만 원, 여기면은 여기에 해당해요. 잠시만, 죄송한데 여기에 해당해요. 케이스 3에 해당해요. 3. 당해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케이스 3에 해당해요. 여기. 왜? 이건 직전년도 기준이잖아. 직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케이스 3에 해당하고, 계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당해 7,500 이상인지 확인했을 때 7,500 이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한다. 계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수익 금액 5천만 원 기준으로 원천세는 150만 원 납부했을 거고, 비용은 얼마만큼 인정받죠? 여기 케이스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 경비 전체를 인정받죠. 전체를. 5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64.1% 했을 때 비용 인정되는 금액은 3,205만 원이에요. 소득 금액은 두 개 차감한 금액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95만 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세율은 15% 구간이에요. 곱하기 15% 마이너스 126만 원. 산출세액은 143만 2,500원이 나와요. 가산세 없어요. 왜? 당연히 신규 사업자잖아요.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나 직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자는 소규모 사업자로 해서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죠. 그러면 결정세액은 그냥 쭉 내려온 143만 2,500원이 내가 1년 동안 총 부담해야 될 세액이에요. 여기서 150만 원만큼 미리 국가에 납부한 원천세 제외해 주시면은 세금은 환급 받아요. 환급. 67,500원만큼 환급 받는 게 요분들에 해당해요. 당해 신규 사업자고 프리랜서 수익 금액이 7,500 밑인 5천만 원인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요분들은 추계로 신고해 주시는 게 편하겠죠. 추계 신고. 케이스 3에 해당하니까. 자, 당해 신규 프리랜서 수입이 2천만 원인 경우 계산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천만 원인 경우 쭉 내려서 계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익 금액은 2천만 원, 비용은 단순 경비를 전체 다 인정받죠. 왜? 당해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해 수익 금액이 7,500을 안 넘기 때문에 2,000 곱하기 64.1% 차감한 금액은 비용은 1,282만 원만큼 인정받아요. 두 개 차감한 소득 금액은 718만 원. 세율은 6%에 해당해요. 6% 가지고 세금 계산해 주시면은 43만 800원이 전체 산출세액 금액, 가산세 부과되지 않죠. 당해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정세액 금액은 43만 800원. 총 납부해야 될 세금은 이미 냈어요. 이미 원천세로 60만 원만큼 냈기 때문에 세금을 이분도 환급받죠. 환급. 16만 9,200원만큼 국세를 환급받습니다. 이렇게 결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케이스가 사실 제일 문제예요. 마지막 케이스를 위해서 제가 적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어디에 나가죠? 마지막 케이스는 케이스 3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 케이스 2에 해당해요. 왜? 전기 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전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 해당해요. 기준경비 대상자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장이 유리해요. 기장이. 왜 그런지 계산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전기 수입이 5천만 원, 당해 수입이 좀 줄었어요. 2천만 원인 경우에 어떻게 계산 들어가야 될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당해 수입이 2천이라도 전기 기준으로 했을 때 5천이기 때문에 기준경비 대상자에 해당해요. 그러면 계산 구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수익 금액은 2천만 원이죠. 비용은 케이스 3처럼 단순 경비를 전체를 차감하면 안 돼요. 왜? 기준 경비를 대상자이기 때문에. 정기 수익 금액이 3,600을 초과하는 기준 경비를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은 기준 경비로 적용해줘야 돼요. 주요 경비는 입증해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없을 거고 기준 경비를 적용해 주시면은 2천만 원 곱하기 11.9% 비용은 238만 원밖에 인정받지 못해요. 두 개 차감한 소득 금액은 1,762만 원. 세율 구간은 15%예요. 계산했을 때 세금은 138만 3천 원이 부과됩니다. 자, 가산세 부과될까요? 가산세 부과돼요. 당연히 신규 사업자 아니죠. 정기 수익 금액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정기 4,800만 원 초과하죠. 5천이기 때문에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20% 부과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20% 27만 6,600원만큼 가산세가 부과돼서 전체 합친 금액 결정세 총 부담해야 될 세금은 165만 9,600원이 총 부담해야 될 세액이에요. 근데 원천세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60만 원만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무서에 뱉어야 돼요. (105만 9,600원만큼) 세무서에 뱉어야 돼요. 주의해야 될 게 뭐죠? 지금 케이스 이거 세 번째 케이스와 네 번째 케이스는 정기 수익 금액이 있냐 없냐 그 차이밖에 없죠. 자, 근데 세금 차이는 이렇게 달라지죠. 그럼 만약에 내가 기준경비를 대상자인데 단순 경비를 대상자로 잘못 오인해서 판단해서 신고했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환급받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차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뱉어야 되고 추가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되죠.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되죠. 세무서에서 이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과세자료 해명 통지나 고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어디에 내가 해당하는 사람인지 얼마만큼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알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첫 번째는 프리랜서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 경비율 제시해놨고 세 번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적어놨고 어느 경우에는 기장 유리하고 어느 경우에는 추계가 유리한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케이스별로 어떤 케이스마다 세금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결론을 생각하면은 첫 번째 복식부기 의무자 기장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기준경비를 대상자 일반적으로 기장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당해 수익 금액이 적다 해도 직전 기준으로 판단해서 내가 단순인지 기준인지 판단해 주시고 기준은 기장이 유리, 단순은 추계가 유리 이렇게 결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고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이나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까 연락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